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그 환자의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아기와 병든 남편을 두고 8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했다. 가엾게도 8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은 영양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은 것 같았다. 67세 되시는 늙은 노모님이 병든 아들과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더 고통스러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폐병이 전염될까봐 누구 하나 환자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귀송이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된장 국물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다며 아들을 간호하는 늙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다. 귀송이 어머니의 마음이 훌륭해 보였다. 선교사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해 보였다.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진정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없이 아름다웠다. 떠나오면서 귀송이 어머니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가 물어보았다. 중국의 문화혁명 이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혁명 이후에는 성경책을 베개에 넣어 감추어 놓고 읽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너무나도 어렵게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을 어떤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면서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귀송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금방이라도 감싸줄 것 같았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송이 어머니에게 많은 농사를 경작할 수 있도록 땅도 많이 주실 것이고 집까지 지어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기도한 후 그 집을 떠나왔다. 후에 내가 미국을 방문해 어느 이민교회에서 중국 선교 보고를 할 때 귀송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얘기를 전했는데 예배에 참석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귀송이 어머니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헌금을 해주셨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즉시 귀송이 어머니에게 붙여주고 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으라고 전했다. 그 귀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선교지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귀송이네 집은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벽돌집으로 변해 있었다. 대한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짓고 집들이 잔치를 할 때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했다. 그 자리에는 대한마을 이춘일 촌장도 참석하고 연집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귀송이네 집을 짓게 된 동기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송이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로 마지막 인사말을 마쳤을 때 50여 명의 마을 어른들은 힘찬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 마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았다. 귀송이네 집을 통해 예수 믿는 가정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막 나오려는데 갑자기 그 마을 촌장이 나를 붙잡고 마을의 빈곤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자기 마을은 정보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촌장의 얘기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마을은 전화가 한 대도 없어서 다른 외지에서 곡물과 돼지와 소를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다.
외부와 통신이 두절돼 있어서 시장에 시세를 물어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장사꾼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바람에 더 가난하게 산다면서 마을에 전화가 들어오는 것이 온 마을 사람들의 꿈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 큰일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더니 촌장은 자신은 공산당원이라고 했다. 공산당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설득하자 마을에 전화만 들어온다면 기도하겠다는 조건부로 머리를 숙였다. 기숙사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왜 주님은 나를 대한마을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대한마을에 전화가 가설된다면 연길시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까지 전선주가 몇 개나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서 연길시 전화국장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3년 전 연변대학 의학원에 입학했을 때 나를 가르쳐 주시던 해부학 교수님이 생각났다. 나와 해부학 교수와의 인연의 시작은 한국연세대학교의 정인혁 해부학 교수가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해부학 교수들을 서울에 초청해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연변대학 의학원 해부학 교수님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을 때 시작됐다. 우리 해부학 교수이신 정수일 교수님이 초청장을 받았지만 2만 위안, 즉 2,400달러의 경비가 없어서 한국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내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던 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사주신 비디오 카메라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 돈을 빌려 여행 경비를 대주었던 것이 해부학 교수와의 인연이 됐던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교수님은 너무 반가워하셨다. 이제는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의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가정으로 변해 있었다. 대한마을에 전화를 가설하려면 전화국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 부탁을 받고 교수님은 전화국장과 친구되는 분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개해 주셨다. 교수님의 도움으로 전화국장을 만난 나는 전화국장에게 어려운 대한마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부탁드렸다. 전화국장은 연변 시내에서 그곳까지 전화선과 전신주를 세우는 경비 60만 위안, 즉 한국 돈 1억 원이 넘게 드는 비용은 전화국에서 부담할 수 있지만 대한마을 가정의 전화기와 가설비 1,000위안씩은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5만 위안만 내가 부담하면 대한마을에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헤어졌다. 미화로 계산하면 7,000달러였다. 그 돈은 선교지에서는 거금이었다. 필요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어린 시절 신앙의 음성이 또 나를 괴롭혔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악기를 보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4,0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요구했었는데 망설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7,000달러를 달라고 기도했다. 불쌍한 우리 조선족 마을에 전화가 들어가게 하시고 전화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 20여일. 주님은 나에게 세심한 음성으로 학교를 휴학한다면 전화 가설 경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다. 당시 나는 목사의 신분으로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소문을 듣고 연변대학 의학원 유학생 신분으로 입학해 공부하고 있었다. 학교를 휴학하면 1년 학비 5,000달러가 저축될 것 같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 휴학계를 내고 2,000달러를 더 기다리고 있었다. 파송한 교회에서 매달 1,000달러씩 지원해주는 금보다 귀한 선교 헌금이 도착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이제 대한마을 전체 가정에 전화가 가설될 것 같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순간 지난날 한국에서 살 때 처음으로 우리 집에 전화가 설치됐던 날이 생각났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때 내가 전화기를 끌어안고 잠을 잤던 기억이 떠올랐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서울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대한마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자기 집 전화번호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기쁨이 솟구쳤다. $7,000를 가지고 대한마을 촌장을 찾아갔다. 전화기를 각 가정에 구입해놓고 기다리면 가까운 날에 개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소식을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마을에 집을 지어주더니 이제 마을 전체 가정에 전화를 가설해준다는 소문은 그 지역 일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알아가기 시작했고 더불어 귀송이 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도 함께 퍼져나갔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도와주었던 아름다운 사랑은 농촌 마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었다. 예수 믿는다고 귀송이 어머니 얼굴에 침을 뱉었던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서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스스로 전도하고 다닌다고 귀송이 어머니는 기뻐하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귀송이 어머니의 착한 행실 때문에 온 마을에 전화가 가설된다고 믿고 있었다. 전화가 가설될 때 대한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 7개 마을에 전화가 또 가설됐다. 그 지역 마을 촌장 4명이 내 기숙사로 찾아왔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꼭 자기 마을을 방문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가고 싶다고 했다. 소 한 마리 잡고 잔치를 하겠다는 순진한 농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대한마을에 전화가 개통된 지 얼마 후 나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국 시애틀 에버레트 한인교회를 섬기는 최순동 장로님이 내 선교지를 방문하셨다. 미국 병이 들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 땅으로 떠나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선교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이곳 연변 땅까지 찾아오셨다고 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최 장로님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민 생활을 배우고 진실한 장로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기 시작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던 최 장로님은 내가 미국 생활의 첫 발걸음을 옮기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 내 기숙사를 방문하신 장로님은 내가 연변대학 의학원에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왜 학교를 가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다. 대한마을의 전화 가설 때문에 1년 휴학을 했다는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대한마을의 이춘일 촌장이 예고도 없이 내 기숙사를 찾아왔다. 최 장로님은 촌장과 인사를 나눈 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대한마을 얘기를 하고 있었노라고 하시면서 내가 휴학을 하게 된 동기를 촌장에게 말씀하셨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학교를 휴학하면서까지 마을에 전화를 가설해 주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대한마을 촌장은 몇 차례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촌장은 내 기숙사에 다시 찾아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휴학을 하면서까지 자기들 가정에 전화를 가설해 준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촌장은 자기 마을은 수전이 없고 한전에 밭을 경작해야 하기 때문에
옥수수나 콩을 심어서 수확한 걸로 쌀을 바꾸어 먹는 것만으로는 마을이 살 수 없어 보조 생계수단으로 정부에서 목장 초지를 조성해 주었다고 했다. 정부가 1,000쌍을 대한마을 사람들에게 방목지로 정해 주어서 몇 해 전부터 초원지 목장을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목장을 김 목사님께 3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드리겠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찬성해서 연길시 초원관리소의 동의를 얻어서 문서로 만들어 왔다며 그 문서를 내 손에 전해주는 것이었다. 내가 설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연길시 연지평 대한마을 남쪽에 위치한 4겹의 철조망이 쳐진 인공 둘레막이 목장을 30년 동안 인수받으면서 베델 목장이라고 명명했다. 이 넓은 목장 전체를 어떻게 철조망을 쳤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았다. 이 지역에 이렇게 넓은 목장이 있었을 줄이야. 초장을 내려오면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